100세까지 건강하게. 한국인의 건강 수명이 위협받고 있다. 노화, 습관, 질병. 건강 수명 연장 프로젝트. 건강 매거진에서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 모두 해결하세요. 오늘의 건강 닥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통증 해결사 김주연 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한번 기대해 볼게요. 네. 자, 일단 어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잖아요, 저희가. 네.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에 6명 이상, 그러니까 60%죠. 대략 어깨 통증을 대부분 좀 호소하신다고 합니다. 어깨 통증이 그런데 목 질환일 수도 있고 단순히 뭐 어깨 질환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연결이 돼서 그런 걸까요? 그렇죠. 이제 어깨가 아픈 경우는 네. 목과 연관된 경우들도 상당히 있고 네. 목이 아파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어깨 문제다라고 이렇게 얘기 듣는 경우들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병원에 갈 때 내가 아픈 게 이게 어깨 때문에 아픈 건지 네. 아니면 목 때문에 아픈 건지를 먼저 알면은 정확하게 빨리 치료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겠네요. 네, 그 댁에서 네. 이제 간단하게 이제 내가 이게 아픈 게 목 때문에 아픈 건지 어깨 때문에 아픈 건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한번 소개를 해드려 네. 보겠습니다. 자가 진단법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은 근데 또 병원에 가서 얘기를 하면은 또 원장님들은 금방 알아요. 근데 이제 본인이 알고 봤더니 어깨 전문의를 찾아야 될지 네. 아니면 목이 아프면은 목 전문의를 찾아야 될지 고민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거는 것들에 좀 도움이 되고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일단은 이제 환자분들이 얘기하는 부위를 먼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깨다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 만지는 요 목부터 해서 요만큼을 이제 어깨가 아픈 거다라고 환자분들이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요거보다 약간 바깥쪽 요 부분을 이제 아파하시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의사들이 얘기할 때 어깨 관절이 아픈 경우다라고 하면은 보통 팔을 이렇게 반대편 어깨 댔을 때 내 손이 닿는 요 정도에서 약간 바깥쪽 요 부분이 아플 때는 우리가 어깨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네. 약간 목에서 연결되는 요 승모근이라고 하는 요 라인이랑 뒤에 이제 날개뼈, 견갑골이라고 하는 뼈가 있는데 그 뒤로 이렇게 뻗쳐 내려가는 경우라고 하면 목에서 그 통증이 시작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파하는 부위를 가지고 먼저 내가 어깨가 아픈 건지 목이 아픈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예. 또 하나 이제 목이 아픈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고개를 움직일 때 통증이 생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젖힐 때 통증이 오히려 더 심해지고 좌우로 돌릴 때 많이 아프다. 즉 아픈 부위를 움직일 때 아프면은 그 부위가 문제가 맞겠죠. 네. 네. 반대로 이제 어깨가 아플 때는 팔을 돌릴 때, 예. 팔을 움직일 때 통증이 심해진다. 그러면은 이제 어깨 문제라고 봐야 되고요. 가장 우리가 이제 어깨 통증인지 목 통증인지를 감별할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팔을 올려보는 겁니다. 팔을 이렇게 들어 올려 보세요 했는데 이렇게 올라갈 때 그때 통증이 생기면은 이거는 이제 어깨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팔을 들어 올렸더니 오히려 내가 아팠던 어깨랑 등 쪽으로 불편하던 게 나아지시는 경우들이 계세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목에서 신경이 눌려서 아픈 경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목에서부터 팔로 내려가는 신경이 어깨 등 뒤쪽으로 내려가는데 이 부위가 자극을 받게 되면은 팔을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그 신경 자극이 약간 느슨해지면서 본인이 아팠던 증상이 나아집니다. 그래서 목 디스크로 병원에 오실 때는 오히려 팔을 이렇게 들고 오세요. 병원에 오시는데 나 무슨 할 얘기 있어요 하듯이 이렇게 머리 위로 네. 팔을 이렇게 들고 오십니다. 왜냐하면 팔을 내리면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팔을 들어 올렸더니 아픈 게 좀 나아진다. 그러면 이거는 목에서 신경이 많이 자극이 되는 거고 예. 팔을 내리고 있어야지 좀 편하고 팔을 움직여 보세요. 한번 들어 올려 보세요 했더니 그때 이제 어깨가 움직여지면서 통증이 유발이 된다. 그러면 이때는 어깨 문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팔을 한번 움직여 보는 거와 네. 고개를 움직여 보는 거 가지고 내가 목 때문에 아픈 건지 어깨 때문에 아픈 건지를 먼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본인이 아픈 위치가 나 이게 목 때문인 것 같다. 그러면은 척추를 보시는 선생님한테 먼저 가보시는 게 맞고 네. 어깨가 아픈 것 같다. 그러면 저 같은 이제 어깨 전문의한테 오시는 게 빨리 본인이 아픈 것들을 잘
이해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목과 어깨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원인이 어떤 부분 때문인지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내가 목 때문에 아픈 걸까, 어깨 때문에 아픈 걸까 고민이신 분들 저에게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됩니다. 02-6677-0012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혹시나 전화 연결 좀 부담스러우시다면요. 저희가 또 문자로도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어깨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저희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깨는 굉장히 운동 범위가 넓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천 번씩 움직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뭐 관리를 한다든지 치료를 받으면 그 순간뿐인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어깨는 이제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에도 3,4천 번의 움직임과 네. 우리 몸에서 운동 범위가 가장 많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서 또 이렇게 움직일 때 어깨는 이제 일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어깨는 많이 우리 몸에서 일상적이어서 사용을 하게끔 되는 그런 관절이고 그렇게 이제 쓰다 보니까 좀 덜 쓰면은 덜 아픈 것도 또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제 덜 쓰다 보면은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깨는 또 쉽게 굳어지게 됩니다. 굳어지게 되면서 내가 오히려 더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깨는 기본적으로 이제 손상이 처음에 발생을 하게 되면은 염증 반응이라는 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부딪히거나 아니면 긁히거나 그러면 그 부위가 빨개지면서 굉장히 많이 아파지잖아요. 그래서 그 염증 반응이 먼저 생기게 되고 염증 반응이 생기면 우리 몸에서 그 부위를 치료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다 보니까 그 부위가 재생이 되기도 하지만 서로 엉겨붙는 유착 반응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 그 유착 반응이라는 것 때문에 어깨가 쪼그라들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깨가 다치기만 했는데 점점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는 거죠.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고 움직일 때마다 근육이 긴장이 되고 본인은 굉장히 아픕니다. 내가 아프니까 또 안 움직이려고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안 움직이면 조금 당장은 아픈 게 덜한데 어깨는 더 굳어지게 되면서 이제 점점 더 움직이는 게 다시 또 힘들어지죠. 힘들어지면 다시 또 굳어지게 되고 굳어지게 되면서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어깨는 한번 손상이 생기면은 악순환을 돈다고 얘기하는데 아프고 아프니까 안 쓰게 되고 안 쓰니까 다시 굳고 굳으니까 또 아프고 이러면서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게 되는 질환이 어깨 질환이고 네. 다른 관절과 달리 어깨는 통증만 있는 게 아니라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면서 환자분들이 더 많이 불편해한다라는 게 다른 관절과의 큰 차이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깨 관절의 아픈 것을 이해하고 치료하려면은 어깨는 통증만 치료할 게 아니라 움직임의 제한도 같이 꼭 풀어줘야지만 아픈 게 나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힘들겠네요. 그렇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단 어깨 통증의 시작과 그리고 어깨 통증의 악순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뭐 야간 통증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주셨는데 어깨 통증이 있으면 밤에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앞서서 얘기했던 두 가지 하나는 아픈 거 그리고 하나는 안 움직이는 거. 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다른 관절과 달리 밤에 많이 아파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면은 서 있거나 움직일 때 많이 아프세요. 그래서 많이 걷지 못하고 이제 좀 쉬게 되고 덜 쓰게 되고 그런데 밤에 잘 때는 그래도 좀 덜 아파하거든요. 네. 누워 있거나 내가 무릎을 좀 안 쓰면 덜 아픈데 어깨는 낮에 오히려 활동할 때는 조금 덜 아파하세요. 덜 아픈데 밤에 주무시려고 할 때 굉장히 많이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어깨는 야간에 통증이 생긴다. 야간통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네. 야간에 더 아픈 이유는 뭐냐면은 어깨가 아픈 위치가 이제 견봉하 공간이라고 말이 이제 어려운데 어깨 뼈가 있고 그 사이로 힘줄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힘줄이 지나가는 부위에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팔을 이렇게 내리고 있으면은 그 사이 공간이 약간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극이 덜 생기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이렇게 팔을 내려놓고 손을 쓸 때는 어깨를 쓸 때는 크게 아파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오히려 이제 어느 각도 이상 벗어나는 자세, 특히 이제 팔을 뻗는다든지 뒤로 돌린다든지 뭐 뒷주머니에 있는 걸 꺼내려고 한다. 이 팔이 돌아가는 자세에서는 아프지만 낮에 이렇게 내리고 아니면 요 안에서 이렇게 쓸 때는 전혀 불편함이 없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밤에 자려고 눕게 되면은 낮 동안은 중력이라고 하는 게 우리 팔을 밑으로 이렇게 쭉 잡아당겨 주거든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자극이 생겼던 공간이 약간 벌어지면서 아픈 게 나아지는데 밤이 되면은
우리가 자려고 누우면 꼭 밤이 아니라 낮에도 누우려고 그러면 되게 아프세요. 어깨 아프신 분들은. 왜냐하면은 그 중력이 사라지게 되면서 어깨를 내리고 있던 공간이 중력이 사라지면서 좁아지게 되면서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프게 되죠. 그래서 밤에 어깨 아프신 분들은 잠을 앉아서 주무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누우면 아프니까. 예. 똑바로 눕기도 힘들고 아픈 곳으로 눕는 건 더더욱 힘들고 반대편으로 누워도 어깨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되게 아파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깨 통증은 다른 관절과 달리 밤에도 아프다라는 게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고 네. 주로 이제 아픈 이유는 어깨를 감싸고 있는 힘줄이 약해지거나 네. 아니면은 그 관절량이 쪼그라들면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은데 주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바깥쪽. 예. 그러니까 제가 손을 딱 이렇게 대면은 손이 닿는 요 위치를 제일 많이 아파하세요. 네. 그리고 심하면 여기 팔꿈치 있는 데까지 팔뚝까지도 약간 아픈 게 내려가기 때문에 아 팔절이니까 이게 목 디스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어깨 통증에서는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요. 무엇보다 어깨가 안쪽에서 굳어지게 되면서 내가 어깨를 움직이는 거에 제한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특히 팔을 앞으로는 또 그래도 어느 정도 올리는데 옆으로 올리는 걸 되게 힘들어하시고 올려서 뒤로 돌리는 자세 아니면 뒷주머니에 있는 거를 꺼내려고 돌리는 자세가 너무 아프세요. 그래서 안전벨트 같은 거 맬 때도 팔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자동차 뒷좌석에 있는 거 이렇게 집으려고 이렇게 팔 뻗고 그때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하야 하면서 또 한참 어깨를 이렇게 매만져야지만 나아지거든요. 그래서 어깨 통증은 기본적으로 어깨를 감싸고 있는 구조물, 인대라든지 힘줄이 약해지면서 염증이 생기면서 아픈 거 하나. 네. 두 번째, 그게 만성 유착을 일으키면서 어깨가 굳어지는 오십견 증상이 같이 생긴다라는 거 둘을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 네. 같습니다. 이렇게 큰 줄기 두 가지의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어깨 통증이 생각보다 통증이 오면은 통증 범위가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움직임에 제한이 있으시거나 혹시나 또 주무실 때나 누우셨을 때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 계시다면요. 궁금하실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렇게 갑자기 아플까? 그동안 참으셨던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병원 가시기 전에 원장님과 편하게 상담 한번 나눠보시고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02-6677-0012번 서울 전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연결 가능하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극심한 통증과 함께 이제 일상생활조차 힘들 수도 있다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힘겹게 만드는 어깨 통증 더 이상 미뤄선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참 나을 수 있을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어깨가 이제 아프면은 만사가 귀찮고 네. 걱정스럽죠. 그 본인이 이제 어깨가 아픈 게 갑작스럽게 생기기보다는 그 전에 살살살 아픈 것들을 몇 번 경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아프다가 괜찮고 또 아프다가 괜찮고 아니면 아플 때는 가까운 데 가서 이제 치료를 하거나 약 먹고 물리치료하면 더 나아지고 주사 네. 한 대 맞으면 나아지고. 근데 이번에는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너무 아파져가지고 이제 똑같은 치료를 했는데 그래도 안 나아가지고 너무 아프니까 이제 여러 이제 치료하는 방법을 찾다가 이제 헤매시면서 네. 돌아다니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어깨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플 때 일단은 좀 쉬어줘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견봉하 공간이라고 뼈랑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이 자꾸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부딪히면서 좁아지게 돼요. 네. 그래서 팔을 어깨가 아플 때 이렇게 쭉 떨어뜨리고 좀 쉬라고 합니다. 휴식을 줘야 네. 되는군요. 근데 이제 휴식을 취하는 자세가 되게 중요한데 보통 이제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은 또 옆에서 야 그거 잘못하면은 뭐 오십견 생겨 어깨 수술할지도 몰라 굳으면 안 되니까 막 움직여줘야 돼 이러면서 옆에서 뭐 철봉에 매달려라 어디 가서 이렇게 돌리는 거 해라 네. 막 스트레칭 해라 많은 조언들을 합니다. 근데 오히려 그렇게 해서 했더니 더 아파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어깨가 처음 아플 때는 염증이 많이 생긴 거기 때문에 일단은 염증이 가라앉게끔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극이 생기는 자세들은 처음에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휴식, 팔을 어떻게 쭉 떨어뜨린 상태에서 앞에서만 이렇게 쓰시고 통증이 생기는 자세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는 게 중요해요. 네. 또 아프니까 내가 괜찮나 안 괜찮나 하면서 이렇게 한 번씩 확인하거든요. 예. 그때마다 또 자극이 생기면서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는 통증이 생기는 자세를 안 하면서 좀 쉬어줘라. 한 2주에서 3주 정도 그렇게 하시면은 단순 염증 같은 경우는 그것만으로도 가라앉게 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먹는 약을 좀 먹어볼 수가 있겠죠. 약을 먹으면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나아지고 그러면은 또 이번에 그 고비를 넘기실 수가 있는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똑같이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픈 경우들이 네.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주사 맞으면 나아지고 약 먹으면 나아지고 충격파하면 나아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안 낫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렇다면은 어깨 안에 뭔가 염증이 좀 심해지고 경직이 심해졌다는 뜻인데 이때는 한 번쯤 정확하게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나는 별로 크게 불편하지 않고 약간 아픈 거고 움직이는 것도 잘 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막상 검사를 해봤더니 힘줄이 다 뜯겨져서 아유. 오시는 경우들이 예. 또 많으세요. 그럼 힘줄이 뜯겨지면은 못 움직이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뜯겨진 초기에는 똑같이 다 쓸 수 있습니다. 모르는군요. 네, 모르고 오히려 뜯겨지면은 아픈 게 덜 하세요. 그래서 아픈 게 좀 나아지니까 네. 아, 나 이거 괜찮은 거 아닌가 이러고 오히려 더 어깨를 더 쓰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다가 몇 개월이 지나면 그 찢어진 부위가 더 벌어지면서 걷잡을 수 없이 어깨가 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어깨가 일단 아프게 되면은 그리고 기본적인 치료했는데 안 되면은 이제 약 먹고도 치료했는데 안 되면 검사를 한번 꼭 해보실 것을 추천드리고 검사는 기본적으로 뭐 엑스레이, 초음파 같은 검사를 기본적으로 하는데 엑스레이는 뼈를 보는 거고 초음파는 안에 낮은 깊이까지 우리가 힘줄의 손상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위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다행히 힘줄이 완전 파열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깨에 비수술 치료라는 걸 먼저 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힘줄이 약해지면은 약해진 부위를 회복시켜주는 치료 우리가 증식 치료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굳어진 게 있으면 굳어진 걸 풀어주는 치료. 그거를 IMS 치료라고 하는데 두 가지 치료를 한꺼번에 하는 방법이 핌스 치료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깨가 완전히 끊어진 경우라고 하면은 그때는 내시경을 통해 가지고 봉합을 해야지만 어깨가 튼튼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어깨가 아프면 첫 번째 쉬어줘라. 두 번째 검사해 보시고 힘줄이 완전히 끊어졌으면 수술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비수술 치료로 최근에는 많이 치료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단계별로 치료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깨 상태에 따라서 이제 선택하실 수 있는 치료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태에 맞는 치료법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깨 통증을 앓고 계신데 호전이 없으신 경우 이런 부분들 참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럴 때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계속해서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깨 통증은 정말 많은 분들이 호소하고 궁금하신 부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전화를 계속 주시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제가 67이에요. 네, 67이시고요. 어떤 통증을 좀 호소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네. 그 증세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른쪽 그 어깨 쪽이 아픈데 왼손으로 이렇게 갖다 대면은 이렇게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꺾어져 있잖아요. 밑으로. 예,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이제 아픈데 지금 제가 이게 한 1년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물리치료를 받아봐도 받을 때뿐이고 그리고 이제 샤워를 사우나 가서 하면은 좀 부드러워지고 또 나오면 또 똑같이 아프고 그다음에 이제 서서 걸을 때는 덜 아픈데 밤에 잘 때 예, 몹시 아프고 특히 이 소파 같은 데 앉아서 TV 볼 때 이렇게 팔걸이에다 팔을 놓으면은 몹시 아파요. 예. 그래서 이제 정형외과에서 주사도 2번 맞았고요. 근데 네. 맞을 때는 굉장히 부드러웠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또 증세가 있고 그래서 재활의학과도 가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제 재활의학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만성이 된 건지 아니면 정형외과에 가서 약을 먹으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고 좀 있어야 되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네네. 지금 이제 그 아프신 지가 오래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은 움직이지 않고 쉬는 게 크게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프기 시작한 급성기 때 이제 좀 네. 쉬어주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은 네. 어깨 안에 손상이 아마 만성으로 좀 진행이 되셨을 것 같고요. 지금 네. 혹시 어깨를 움직일 때 각도가 왼쪽 오른쪽이 비슷하게 나오시나요? 그러니까 앞으로 올릴 때라든지 옆으로 뒤로 돌릴 때 좌우가 움직임이 비슷하세요? 네. 그래서 움직임은 그러니까
비슷하시고요. 예, 그다음 예, 주로 예. 이제 뭐 팔을 뻗을 때가 주로 불편하세요? 뻗어서 이렇게 돌릴 때라든지 아니면 뭐 뒤로 돌릴 때가 주로 불편하세요? 언제가 불편하세요? 뒤로 이렇게 뻗어서 뒤로 돌릴 뻗어서 때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뒤로 돌릴 때 이때가 제일 아프신 거죠? 네네네네. 혹시 뭐 검사는 안 해보셨어요? 어깨 그 힘줄이라든지 뼈에 이상 없는지 확인은 안 해보셨나요? 제가 그 정형외과에 가서 CT 하면서 이제 주사를 맞았고요. 초음파 그리고- 하면서 주사 맞으신 예, 초음파, 거죠? 예, 네네.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재활의학과 가서도 네. 초음파 하면서 주사를 한 3번 정도 맞았어요. 주사 맞을 때는 효과가 굉장히 좋으시죠, 그래도? 그렇죠, 예. 네. 예, 예, 짧게는 뭐 몇 주에서 길게는 몇 달도 편안하게 잘 지내시고요. 네네네. 그거 시간 지나면 다시 또 살살살 아파오시고요. 예. 네, 제가 봐서는 이제 회전근개 힘줄 손상이 강력하게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회전근개 힘줄 손상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초음파로도 최근에는 이제 볼 수는 있는데 초음파는 그 깊이가 한 3cm에서 5cm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조금 더 깊은 곳의 손상은 알아내기는 어려우세요. 그래서 아마 초음파를 보면서 주사를 맞으셨다고 하니까 주사를 맞으시면서 아마 초음파 소견을 들으셨을 것 같긴 한데 그 안쪽 깊은 곳에 있는 힘줄의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가 다음 단계 치료에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한번 비용적인 부담이 되신다 하더라도 정밀 검사 MRI까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MRI 검사를 했더니 정말 다행히 힘줄이 뜯어지거나 찢어진 거 없다. 그러면은 지금 치료를 조금 불편하셔도 조금 더 반복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주사도 좀 맞고 운동하고 하는 거 하면서 조금 더 경과 보셔도 되고 만약에 나 그런 거 많이 했는데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리고 좀 이따도 말씀드릴 어깨 비수술 치료 방법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아버님께서 불편하시는 게 힘줄이 약해지면서 움직일 때 그 안쪽에서 움직임의 제한을 유발하는 즉 어깨 관절이 약간 굳어져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풀어주는 치료를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정밀 검사를 했더니 힘줄이 완전 파열이다. 이러면은 그때는 이제 내시경을 이용해서 그 부위를 봉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검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요 3가지 상황에 대해서 어느 상황에 해당이 되는지를 확인하셔서 치료받으시면은 금방 나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상담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화상이다 보니까 또 정확하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은 병원에 내원해보셔서 자세한 검사를 꼭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어깨 통증 관련해서 병원 내원하시기 전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 치료와 또 마지막 단계 수술 이렇게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치료 어떤 방법들이 또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우리가 이제 어깨를 치료할 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핌스 치료라고 하는 네.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어깨 힘줄이 약해진 부위를 회복시켜주는 프롤로 증식 치료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약해진 힘줄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그 부위가 계속 망가지거든요. 그 부위에 작은 용액을 주사로 예. 투입합니다. 그러면 약해진 부위가 회복이 되면서 이제 어깨를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어깨는 아픈 것뿐만이 아니라 굳어진 게 또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굳어진 부위에 플런저라고 하는 전용 바늘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구축을 풀어주게 되는데 이 치료들이 뭐 절개를 하거나 아니면 뭐 전신 마취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안에 뭐 출혈이 난다든지 이런 이제 치료가 아니라 전용 바늘이랑 주사를 이용해 가지고 치료를 하는데 그 아픈 부위를 정확하게 찾아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수술 이상의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도 있는 그러한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전에는 이제 치료 방법이 다양하지가 않았죠. 기본적으로 약 먹고 주사 맞고 하다 안 되면 안 나으니까 수술할게요. 수술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회전근개라고 하는 힘줄이 완전히 끊어진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은 이런 다양한 비수술 치료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약해진 부위를 회복시켜서 아픈 것을 낫게 해주고 굳어진 것을 풀어주게 되면은 아픈 거 움직일 때 안 움직였던 거 밤에 잠자기 힘들 정도로 아팠던 것까지 모두 비수술 치료로도 이제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깨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한번 아프다고 그러면 확인해 보시고 이런 단계별로 치료를
받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양한 이 치료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좀 사진으로만 만나봤잖아요. 영상으로 함께 설명을 들어보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네, 네. 만나볼까요? 네, 약해진 힘줄을 이제 초음파를 보면서 찾아서 그 부위에 자극용액을 투여합니다. 힘줄이 약해진 부위가 회복이 되면서 어깨가 아팠던 게 나아지게 되고 석회 같은 게 있으면 그것도 우리가 깨부술 수가 있습니다. 오십견이 생기면 관절낭이 쪼그라들면서 아픈데 그 부위에 약을 넣어서 쪼그라들었던 부위를 넓혀주게 되면 어깨가 뻣뻣하게 안 움직였던 부위가 잘 움직일 수가 있죠. 어깨 근육이 긴장이 되면 팔을 올리기가 힘들어지는데 긴장된 부위를 찾아서 한 6군데에서 7군데 되는 근육을 하나씩 특수 플런저라고 하는 바늘을 이용해서 풀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시술 전에는 안 올라가고 올라갈 때마다 아팠던 증상이 시술이 끝나자마자 바로 잘 올라가면서 아프지 않는 것을 환자분께서 경험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치료하는 방법이 뭐 전신 마취라든지 뭐 절개라든지 수혈 이런 것 없이 부분 마취, 수면 유도하에 간단하게 시행을 할 수가 있고 또 수술을 하게 되면은 보조기를 한 달 정도 차야 되고 일상적인 생활에 제한이 많거든요. 근데 이 핌스 치료라고 하는 거는 그 부위를 풀어주고 나서 바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까지 이 일을 하다가 병원에 와서 아프니까 치료받고 내일부터 원래 하던 일을 또 똑같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특별한 재활 기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깨가 아프고 굳어져가지고 밤에까지 아프다 그러면은 한 번쯤은 검사를 통해서 어깨 힘줄 손상을 확인하고 이 부위가 끊어진 게 아니다. 그러니까 끊어졌을 때는 저도 수술을 해드려요. 아무 고민하지 말고 저는 수술하라고 얘기하는데 끊어진 게 아니면 그때 더 환자분이 아프고 더 힘들어하거든요. 이때는 핌스 치료가 좋은 치료 방법이 될 수가 있으니까 어깨가 아프시면 이런 내용들 참고하셔서 치료받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원장님의 자상한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비수술 핌스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치료는요, 다양한 어깨 질환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요, 내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상태에 맞는 치료법을 선택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깨 통증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신 분들 02-6677-0012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건강 닥터와 하는 건강 매거진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백세까지 건강하게 한국인의 건강 수명이 위협받고 있다. 노화, 습관, 질병, 건강 수명 연장 프로젝트 건강 매거진에서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 모두 해결하세요. 저희 건강 매거진의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보기 가능하십니다. 검색창에 건강 매거진 검색해 주시면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깨로 인해서 좀 불편함을 겪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병원 가시기 전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신 분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가능하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 연결뿐만 아니라 상담 접수만도 가능하거든요. 저희 지금 접수된 상담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입니다. 60대 시청자분이 보내주셨는데요. 회전근개 파열로 병원을 2군데를 가셨다고 합니다. 한 곳에서만 수술을 권유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꼭 수술을 해야 하는지가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원장님.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네, 제가 이제 외래에서 환자분들을 뵙다 보면은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고요. 수술을 받으라고 하면은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두렵죠. 두렵고 진짜 해야 되는지도 조금 의문도스럽고 걱정도 되고 그러거든요. 그 이제 기준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회전근개라고 하는 힘줄이 어깨 뼈에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톡 뜯어지면은 이거는 이제 완전 파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붙어는 있는데 거기가 약해져 가지고 해져 있으면 그건 부분 파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끊어졌을 때는 거기다가 어떤 치료를 해도 원래 자리로 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내시경이라는 걸 이용해서
그 힘줄에다 다시 이렇게 심어줘야 되고요. 그래서 부분 파열이 아닌 완전 파열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부분 파열 같은 경우는 힘줄이 약해지면서 이때 오히려 완전 파열 때보다 더 많이 아파하시거든요. 그래서 부분 파열일 때는 하지만 우리가 비수술로 치료를 어느 정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라고 그랬으면 꼭 한번 그걸 물어보세요. 내가 어깨 힘줄이 완전 파열이 맞나요? 라고 물어보시고요. 완전 파열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완전 파열에 대한 진단은 정확하게 보려면은 MRI까지 찍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초음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cm에서 5cm 정도 낮은 공간을 보고 이게 뭐 덩치가 크거나 하시면은 이게 살이 많으셔가지고 초음파로 힘줄을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초음파로 봤더니 좀 파열인지 아닌지 좀 이상한데 파열 같아요. 그래서 수술하셔야 될 거예요.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막상 들어갔더니 이게 파열이 아니면은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정밀 검사해 보시고 그걸 가지고 완전 파열이냐 부분 파열이냐를 나눠서 완전 파열은 수술, 부분 파열은 비수술 이렇게 치료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접수 상황도 한번 살펴볼게요. 50대 시청자분이 보내주셨습니다. 운동을 하고 나면 왼쪽 어깨가 결린다고 하시고요. 팔을 뒤로 움직이면 또 아프다고 하시네요. 네, 이게 이제 운동을 요새는 많이 이제 시청자분들 포함해서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뭐 특히 어깨를 조금 안 좋게 하는 이제 대표적인 운동이 손을 머리 위로 올라가는 자세가 반복되는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뭐 공을 던진다든지 아니면 테니스, 배드민턴, 아니면 이렇게 수영 예. 이런 자세들이 이제 어깨에 안 좋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운동을 하신 게 이런 운동과 관련돼서 어깨가 아프고 뒤로 돌릴 때 통증이 심하다라고 하면은 그건 어깨 문제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또 똑같습니다. 좀 쉬어주는 거. 일단 운동을 좀 1, 2주, 2, 3주 좀 쉬어주는 게 좋고 그러면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좋아지고 그러면 다시 운동을 하는데 가능하면 자극이 안 생기는 자세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깨를 움직이더라도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랑 관련이 없는 운동이다 그러면은 운동 때문에 아픈 거다 그러면은 어깨 문제도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뭐 목 디스크라든지 등 쪽에 근육에 긴장이 있어서 아픈 것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깨 움직임과 더불어서 생기는 통증이다. 그러면 어깨 관련해서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 전에는 좀 휴식과 안정을 취하시는 게 좋고 네. 그거랑 관련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다른 원인들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병원에 가서 한번 진료를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상담 내용 참고하셔서 또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사연은요. 70대 아버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머리 빗질이 힘들 만큼 오십견이 굉장히 좀 심하신가 봐요. 이런 증상도 좀 좋아질 수 있을까요, 원장님? 네,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네. 특히나 이제 연세가 많으시면은 내가 뭐 그냥 아프고 말지 뭐 이렇게 서운하게 네.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이제 요새는 뭐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어깨 아픈 게 이제 치료가 굉장히 뭐 복잡하고 전신마취하고 위험하고 이러면은 솔직히 치료자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럽고 치료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도 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치료를 아예 적극적으로 안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오십견에서 특히 뭐 빗질하는 거, 머리 감는 거, 손이 안 올라가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제 겨드랑이 닦으려고 팔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가요. 아니면 뒤에 등도 못 닦아요. 이렇게 이제 어깨가 굳어졌는데 네. 검사를 해봤더니 정말 힘줄은 튼튼한데 굳어져서 아픈 거다. 나이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70세 아니라 80세가 되시더라도 치료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깨가 아픈 거 참으면은 낫겠지, 시간 지나면 좋아지겠지 그러지 마시고 아프면은 내가 왜 아픈지 이유를 첫 번째 찾으셔야 되고 그 이유를 찾았던 거에서 어깨 힘줄이 괜찮은데 염증이 많고 굳어져서 아픈 거다. 그러면은 다른 치료 해보셨는데 안 되면은 이런 핌스 치료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하고 계신 분 중에 어깨 통증을 좀 호소하고 계신 분들 또는 어깨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02-6677-0012번 활짝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저희는 시청자 한 분과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수고 많네요.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혹시 TV를 지금 시청을 하고 계실까요? 예. 저기 고맙습니다. 네, 볼륨을 조금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시청자님? 네? 볼륨을 좀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TV 볼륨. 네네. 네. 예. 네, TV 볼륨 낮추셨을까요?
네네. 네. 자, 그럼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아, 저기 만에 71예요. 예, 71살이시고요. 자, 어떤 부분이 좀 불편하실까요? 아, 지금 관절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한 몇 번 시도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목소리를 못 듣겠더라고요. 예, 불편함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어떤 네. 통증이 있었는지 원장님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 왼쪽 무릎이 많이 아프거든요. 근데 MRI 찍으니까 연골이 많이 따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을 당장 하라 그러는데 겁이 나서 하지도 못하고요. 네. 또 주변에 또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괜찮고 안 된 사람들 보면은 또 아닌 건 못할 것 같다가 자꾸 조마조마해요. 근데 병원에 갈 때마다 자꾸 하라 그러니까 너무 부담이 돼서 잘 가게 안 되고요. 요 근래는 또 이 왼쪽 무릎이 연골에 따라 데다가 오른쪽 무릎이 인대가 땡겨요. 인대가 땡기니까 걸음을 걸으면은 자꾸 뻐덕다리가 된 것 같아. 이럴 때는 취했으면 좋겠는가 싶어서요. 여기 당장 가서 수술해야 되는지 선생님 말씀 좀 듣고 싶어서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혹시 어머니 무릎이 다 구부러지고 다 펴지고는 되세요? 네, 무릎은 펴고 자꾸 이렇게 운동을 해요. 발도 놀리고. 다리가 이렇게 휘지는 않으셨어요? 지금 이게 앉으면 펴고 앉아요. 아, 펴고 앉고 양반 다리 하기 힘드시고. 양반 다리는 전전에 많이 했는데 지금에는 이 반밖에 안 돼요. 그죠? 지금 이제 그러면은 한번 검사를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연골이 많이 닳았다고 하는데 연골이 닳는 단계가 1, 2, 3, 4단계가 있는데 뼈가 완전히 붙어버리는 거를 4단계라고 그러고 약간 떨어져 있으면 3단계, 떨어져는 있는데 뼈가 자라났으면 2단계, 모양은 괜찮은데 아프다 그러면 1단계거든요. 근데 이제 다리가 다 안 구부러지고 안 펴진다든지 휘어지게 되면은 4단계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시고 그리고 무릎이 계속 걸리고 불편한 그 불편함이 있다. 주사 맞고 약 먹는데도 계속 아프다 그러면은 수술하기 싫죠. 수술하기 싫은데 무릎을 오랫동안 더 건강하게 쓰려면은 수술이 필요할 수가 있고요. 정말 다행히 2단계, 3단계다 그러면은 최근에는 좋은 주사들이 많습니다. 주사 잘 맞고 아픈 거 가라앉힌 다음에 허벅지 튼튼하게 하는 운동, 무릎 튼튼하게 하는 운동하면서 또 지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시고 무릎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전체적인 각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수술을 할지 아니면 수술 안 하고 치료할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화 상담 연결해봤습니다. 아무래도 또 전화상이다 보니까 정확한 진단은 어렵습니다. 내원하셔서 정확한 검사 후에 치료를 선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깨 통증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은요. 02-6677-0012번 저희 방송 도중에만 상담 가능하니까요. 많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번에는요. 치료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예후가 좋았던 사례인 것 같은데요. 자세한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네, 보통 이제 어깨가 아프시면은 여성분들이 좀 더 많으세요. 네. 우리 어머님들이 뭐 일 계속 하고 하시다 예. 보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스포츠 활동이 많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하다가 어깨가 아파지는 경우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여기 내원하시는 분도 이제 67세 여자 환자분이셨고요. 나이가 이제 60대가 넘어가죠. 네. 그리고 어깨가 이제 아파요. 어깨가 아프고 특히 이분이 이제 제일 불편해하는 게 어깨를 이렇게 들어 올릴 때, 올려서 이렇게 뒤로 돌릴 때 이때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성분들이니까 속옷 같은 거 이렇게 입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머리 감고 머리 빗고 해야 되는데 이 팔이 안 올라가니까 아파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시게 예. 되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주사를 맞아요. 맞으면은 또 좀 괜찮습니다. 주사 맞으면 좀 아픈 게 나아져서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주 뭐 잘 쓰시다가 이상하게 시간 지나면 또 아프고 근데 이번에는 아파가지고 또 그 병원에 가서 치료를 했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고 이번엔 점점 아프기만 한 게 아니라 이제 아예 뻣뻣해져가지고 올려보세요. 지금 왼쪽에 있는 사진이 팔을 이렇게 올려보세요 했더니 팔이 요만큼밖에 안 올라가는 거예요. 네. 원래 이게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고 그리고 그쪽으로 돌아눕기가 힘들어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견봉화 공간이라고 그 공간이 눌리면서 염증이 있으니까 더 아파지는 거죠. 네. 그래서 너무 아프고 밤에도 아프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아프세요? 그럼 혹시나 이게 어깨 힘줄이 찢어지거나 한 건 아닌지 한번 검사를 해볼게요 해가지고 이제 검사를 해봤죠. MRI 검사한 거를 보시니까 그 빨간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위가 힘줄이 약해져가지고 그 부위가
해져 있는 부위예요. 저 빨간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위가 네. 힘줄이 원래는 까매야 되거든요. 우리가 MRI 상에서 힘줄을 볼 때는 세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는 힘줄이 잘 진행이 되는지, 이게 중간에 잘 진행이 안 되고 벌어지면은 그때 끊어졌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일단 어머니께서는 잘 진행이 되고 힘줄의 두께를 봅니다. 두께가 일정 두께 이상 나와야 돼요. 근데 이제 두께가 얇아지거나 그러면 많이 가늘어지고 해졌다는 거고, 두께가 오히려 두꺼워지면 부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힘줄의 색깔이 약간 깜장색으로 보여야 됩니다. 예. 아주 새깜장색. 근데 저분은 힘줄이 약간 허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힘줄이 끊어지지는 않았는데 힘줄이 약해지고, 약해진 힘줄 때문에 어깨가 아프고, 아프다 보니까 팔을 움직일 때 뻣뻣해지면서 이제 결리고 굳어지면서 이제 더 아파지면서 밤에도 아픈 거죠. 여러 가지 치료했는데 안 낫고, 다행히 수술할 거는 아니세요. 근데 어머니께서는 차라리 수술이라도 해달라고 그래요. 너무 아프니까. 근데 이제 수술할 정도는 아니다. 우리가 핌스 치료 해보자 해서 하셨죠. 하고 나서 2주 있다가 이제 보통 병원에 한 번 더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2주 있다가 이제 한번 잘 지내셨어요? 치료받으시고 잘 지내셨대요. 네. 한번 팔 그동안 안 올라갔던 거 얼마나 올라가는지 한번 올려보세요 했더니 팔이 쫙 올라가면서 움직임이 좋아지고, 환자분이 무엇보다 좋아하는 거는 밤에 이제 잘 잔다는 거예요. 야간통이 없어진 그렇죠. 부분이요. 보통은 야간통이 핌스 치료하고 이틀, 3일 지나면 없어지거든요. 본인 2달, 석 달 동안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근데 이제 이틀, 3일 만에 네. 밤에 아프던 게 좋아지고, 힘줄도 색깔을 보니까 그 부위가 아까 제가 까맣게 보이는 게 좋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부분이 까맣게 회복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 아픈 거 좋아지고, 움직임 좋아지고, 네. 밤에 아픈 거 좋아지고, MRI 검사했더니 힘줄도 튼튼해지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완벽하게 회복이 핌스 치료로 회복이 됐던 그런 치료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예후가 굉장히 좋았던 사례 만나보셨는데요. 환자들마다 치료의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밤에 주무시기 전에 좀 힘드신 분들 또는 어깨 관련해서 병원을 가봐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 전화 주시면 됩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전화 연결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69이에요. 네, 69이시고요. 네. 목소리 굉장히 정정하시네요. 네, 어떤 부분 때문에 궁금하셔서 전화를 주셨을까요? 네, 어깨에 좀 무리가 가는 일을 해요. 네. 뭐 나가서 조개를 캐고 이러는 막 힘든 일을 하거든요. 예. 그랬는데 얼마 전에 조금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조금 더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어깨가 엄청 아파요. 엄청 아픈데 또 아프면서 그 아픈 통증이 어깨도 아프면서 또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요. 팔 있는 쪽으로 내려와가지고 그 내려오면서 그 통증이 하루 종일 오는 게 아니고 순간 네 원장님 네네 순간에 뭐 염증 나면 막 뜨끔뜨끔하잖아요. 네. 그렇게 뜨끔뜨끔해요. 네. 근데 지금은 팔꿈치 조금 아래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그 염증인가 병원에는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아프고 궁금하고 그래서 원장님 전화드렸어요. 네네. 원장님 손 있는데 거기 아파요. 네. 지금도 일은 하세요? 일 많이 해요. 일을 조금 쉬실 수는 없으시죠? 네. 어깨가 네네. 근데 원장님 네. 이렇게 많이 아픈데요. 네. 막상 또 이렇게 호미로 조개를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 또 그때는 괜찮아요. 제가 왜 그런지를 설명을 드리면은 네. 어깨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옆으로 뒤로 네. 돌리는 자세가 제일 어깨에서는 제일 취약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 네. 자세가 이제 제일 힘들고, 호미질하는 건 이렇게 하시고 앞에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앞에서요. 이렇게 이거는 앞으로. 안 아파요. 이거는 네. 어깨에 안 아픕니다. 그래서 어깨는 앞으로는 또 잘 올라가고 네. 옆으로랑 뒤로 하는 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호미질 아예 해도 안 아프죠. 그래서 내가 진짜 이게 어깨가 아픈 건가 이러는데 막상 이제 댁에 와서 쉬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어깨가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는 자세, 눕거나 이런 자세에서 이제 또 많이 아파하시는 경우들 네, 많거든요. 밤에 아파요. 네네. 그래서 요거는 어깨 회전근개 손상 꼭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네. 그리고 본인이 만약에 그냥 그래도 좀 지낼만 하다 그러면은 어깨에 이제 염증 가라앉히는 먹는 약이라든지 물리치료 같은 거 먼저 한번
해보시고 아픈 자세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특히 이제 본인만이 아는 자세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아픈 자세, 그 자세 안 하려고 노력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프면은 어깨 힘줄 손상 여부를 한번 확인해야 되고 이게 점점 굳어지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라고 하면 어깨가 이제 오십견까지 또 오는 거예요. 회전근개 손상뿐만이 아니라 그러면은 약해진 힘줄도 튼튼하게 해주고 어깨 굳어진 것도 풀어주는 제가 말씀드린 시술 같은 게 필요한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안 아픈 범위 내에서 써보시고 기본적인 약물 치료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 아픈 자세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거만 한번 신경 쓰시고 그 상태에서 잘 지내보시고 그래도 계속 아프다 밤에도 아프다 그러면 한번 검사해 보시고 치료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내용 잘 참고해 보시고요. 계속해서 아프시다면 내원해 보셔서 정확한 진단 꼭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깨 통증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치료 사례를 한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60대 여자 환자분이십니다. 아무래도 중년 여성 환자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제일 많습니다. 네. 요새는 한 60대 정도 젊게 사시니까 네. 그때 많이 쓰고 많이 아프고 50대 당연히 많고요. 40대, 30대도 꽤 있습니다. 아유, 네. 네. 그래서 어깨가 아프시고 이분도 이제 그 어깨가 아프고 특히 이제 뒤로 팔이 안 돌아가죠. 뒤로 돌리기가 힘듭니다. 뒤로 보통 이렇게 돌리면은 날개뼈 있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이분은 엉덩이 뼈 정도까지밖에 안 가고 MRI 검사했던 힘줄이 제가 아까 까맣게 보여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되게 예. 하얗게 빨간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분 그러네요. 하얗게 안 좋죠. 네. 충격파 치료, 주사 치료 많이 했는데 할 때는 또 괜찮고 시간 지나면 다시 아프고 힘줄이 거의 해져 있어요. 정말 해져 있어요. 그래서 수술해야 될 것 같은 느낌까지 저도 들었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수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시는 일도 있고 수술이 해야 되면 해야죠. 근데 환자분이 나 수술하면은 일을 못 해요. 제가 일 못하면 또 큰일 나요. 안 네. 돼요.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병을 키우는 경우도 많은데 그럼 우리가 한번 저기를 재생도 시키고 어머니 이렇게 안 움직이는 것도 한번 풀어보자. 그래서 핌스 치료했습니다. 했더니 2주 있다가 보통 이제 병원에 오시는데 어머니께서도 역시 팔이 잘 뒤로 쭉 해서 이제 뒤까지 올라가시고 이제 염증도 MRI상에서 염증도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힘줄이 튼튼하게 까맣게 회복된 것을 파란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에서 보는 것처럼 보이고 어머니께서 이제 밤에 아프던 거 뒤로 돌리는 거 이런 게 다 되니까 너무 좋아지시고 무엇보다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일을 내가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안 되는데 네. 이 치료를 어떻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걱정이 너무 많으셨는데 다행히 핌스 치료하고 핌스 치료는 오늘까지 일하고 오셔서 오늘 치료 받으시고 하루 쉬셨다가 하루 주무시고 내일 바로 또 일하러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당일 치료하고 당일 가기도 하지만 보통은 이제 1박 2일 정도 왜냐하면 수면 마취하고 부분 마취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호흡을 잘하는 이런 걸 봐야 되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병원에 계시는데 대부분 바로 다음날 아침에 귀가하시고 바로 일상적인 복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술에 비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회복이 빠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본인이 핌스 치료에 해당 사항이 되고 도움이 된다라고 그러면 수술보다는 훨씬 많은 도움을 비수술 치료로 드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료의 효과는 또 환자분들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가 다음 사례도 빠르게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실까요? 네. 네. 이제 남자분들도 어깨 많이 아파하세요. 예. 이분들 이제 팔이 올라가는 게 안 되죠. MRI 검사해봤더니 힘줄이 약간 회전은 있고 앞으로 안 올라갑니다. 이분 앞으로. 잠잘 때 아프고 뒤로 돌리는 거 안 되고 주사 맞으면 좀 괜찮고 또 이제 50견은 시간 지나면 좋아진다고 하니까 그냥 기다렸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핌스 치료 하셨죠. 하고 나니까 팔이 쭉 올라가고 밤에 아픈 거 좋아지고 힘줄도 튼튼해지고 이제 어깨를 남자분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일하셔야 되잖아요. 바로 일상적인 생활 복귀해서 일하시면서 이제 하고 나서 조금 덜 풀리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은 이제 스트레칭이랑 이제 먹느냐 이런 거 먹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한두 달 정도 시술하고 나서 경과 보면은 거진 다 회복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회전근개에 만약에 손상이 있고 어깨가 굳었다. 정밀 검사했더니 완전 파열만 아니다. 핌스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료하시고 바로 회복하시면서 일상적인 생활 복귀할 수 있으니까 어깨가 아프면은 정밀 검사 한번 해보시고 이제 내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보고 수술 처음부터 하지 마시고 이제 비수술 치료 꾸준하게 해보시고 그 중에 아픈 거, 굳어진 거, 밤에 아픈 것까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핌스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치료 꼭 알고서 한번 본인 치료에도 적용을 시켜보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치료를 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핌스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핌스 치료법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네, 어깨에 이제 하는 비수술 치료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수술이 아니니까 뭐 전신 마취라든지 절개라든지 뭐 며칠씩 입원하고 하는 게 아니고 보통 1박 2일로 치료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깨가 굳어졌을 때 그 부위를 이제 풀어주고 통증이 있는 염증을 가라앉혀 주면서 근본적으로 어깨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치료지만 우리가 비수술 치료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핌스 치료의 특징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렇게 핌스 치료를 고려하시는 분들 또는 어깨 통증 관련해서 치료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꼭 아셔야 될 주의사항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한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점을 좀 고려하면 좋을까요? 네, 어깨가 아플 때는 일단은 좀 쉬어주시는 게 무엇보다 좋겠고요. 네. 그리고 그 부위가 자극이 생기지 않게끔 안 아픈 범위 내에서 처음에는 활동을 하시고, 네. 그럼에도 계속 아프다 그러면은 한번 병원에 내원하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어깨 아픈 거를 치료하려고 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평소에 내가 일을 할 때 어깨가 무리가 가지 않게끔 스트레칭, 워밍업을 잘 하고 나서 어깨를 사용하시면은 그 부위에서 무리가 되면서 통증이 발생하는 것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깨 통증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가 있고요.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전문의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김주현 원장과 함께 어깨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건강 매거진 아쉽게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희 전화 상담은요, 생방송 중에만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 매거진 검색해 주시면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